겨울에 태어나 사랑고 아름다운 당신은 그런 노래 있잖아. 그것처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나 스스로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노랫말 같은 그런 삶만을 살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그거는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초긍정의 밝음에 페르소나를 쓰고 살았다. 60살 한 바퀴 삶을 돌아오니 즈음 세상 삶이라는 게 그리 녹록지 않음을 안다. 더하여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뒤섞인 삶의 변화가 오히려 당연함을 인지하고 또 그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이게 된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두 개의 그림이 있다. 그림을 보는 지난 일주일 내내 200년 전에 그것들이 나에게 새롭게 말을 걸어온다. 추사 김정희가 1844년 제주도 유배 생활 당시 그렸던 세안도, 그리고 독일의 낭만주의 화가 프리드리히의 1811년 작품 겨울 풍경이 그것이다. 세안도는 올해 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했을 때 다시 새롭게 만난 작품이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보고 알았던 그림이 내 삶에 접화되어 힘든 나에게 위로를 준다. 겨울에 그 북풍 한설 속에서도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는 고고한 선비정신이 매섭게 가슴을 친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사에는 얼마나 많던가. 누구의 일을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누구를 이해한다, 그렇게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다. 그러나 김정희 그가 그렇게 50을 넘긴 나이에도 유배 가서도 그 성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그를 믿고 따랐던 선후배의 지지와 응원이 있음을 뒤늦게 그리고 새롭게 알아가면서 세상 일이 결코 혼자 이루어낼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프리드리히의 그림 또한 눈 쌓인 숲속의 전나무에 걸린 십자가를 향해 목발을 짚고 왔던 한 남자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다. 보통 어린 여기 목발 짚고 이게 목발을 네, 버리고 네. 십자가하고 여기서 여기, 기도를 올리는 거고. 네,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이 그림 갖고 그랬고 찾았거든. 여기요. 여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여기 십자가가 있고. 오케이. 보통 어린 그의 절규가 어두운 서론을 배경으로 그의 사연이 절절하게 들리는 듯하다. 겨울은 저장의 시간, 소복이 눈 쌓인 따뜻함이 그리운 시간을 넘어서 누구에겐간 고통을 넘어 다시 깨어날 삶을 강구해야 하는 처절한 내면과의 조의의 시간이다. 재탄생의 시간이다. 다시 살아내보자. 세안도의 저 소나무와 겨울 풍경 속 저 푸른 전나무, 상록수처럼. 그냥 제 심정을 그냥 이 어려움 속에서 푸르름을 지키는 저 두 가지 그림이, 사실은 저 그림을 어떻게 찾게 됐냐면 프리드리 그림을 예전에 그 유대한 위산이라고 해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표지에 저 사람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바다를 왜 폭풍을 막 마주하는 그 어떤 남자의 그 그림을 막 찾다가 이 프리드리라는 이 작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 그림을 제가 계속 찾아서 봤어요. 근데 그 소나무를, 겨울나무 있지,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 그 나무를 진짜 우리나라 그 휴무카처럼 그렇게 잘 그렸더라고. 그 사람 그림이.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엔 저게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도 막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목발을 던지고 막 너무 힘드니까 얘가 그 삶의 고통에서 뭔가 그 강구해야 할 아주
애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 눈밭을 달려와서 저 전나무에 달린 저 십자가에 와서 그 장애인이 그러니까 뭐 장애라는 게 몸의 장애도 있지만 마음의 장애, 뭐 마음의 피폐함, 뭐 완전 고통스러운 사람이 와서 저 겨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저 마음이 그냥 다른 때와는 다르게 되게 절절하게 와 닿으면서 이거하고 역시 똑같이 두 개가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찾아서 근데 이게 뭐 하나는 1811년이고 하나는 같은 거지. 1844년 그 19세기 의 그림인데 진짜 200년 전의 그림인데 시기도 비슷한 것이 저렇게 옛날의 그림들이 지금의 나의 상황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그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참 그림의 힘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도구를 그림으로 선생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데 저는 너무 고맙고 또 그 제가 항상 뭘 이렇게 주면 내가 뭐 직접 그림을 뭐 사진을 찾든가 그림을 그리던가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작품들 안에서 내 걸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게 옛날에는 음악하고 그게 더 빨리 저기가 연결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하고 오래 이제 그림 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자꾸 떠올라. 맞아. 자꾸 떠오르지. 네, 떠올라. 느낌이. 자꾸 떠오르고 저 세안도는 진짜 제가 올 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선생님이 저 중앙박물관 가보라고 그랬어. 내가 그거 선생님이 갔다 오고 나서 너한테 되게 위로가 될 거다. 근데 나 진짜 저걸 내가 혼자 갔거든. 그 저기 이촌역에 4호선 타고 봤었어요. 교과할 때. 내가 혼자 저기를 찾아갔을 정도. 7번이 혼자 어딜 간 거면은 대박 사건인 거야. 누구랑 안 가고 혼자. 그러네. 우리 엄마 제일 못하는 거야. 혼자.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갔는데 그 세안도도 좋았지만 그 세안도 옆에 그 사람을 저기 응원하는 막 그 글들과 또 중국의 그런 학자들이 막 뒤에다 이렇게 붙여갖고 여기서부터 저만큼의 그야말로 댓글이잖아. 댓글이 막 쫙 붙어 있는데 난 그거에 너무 감동받은 거야. 이 사람이 김정희가 50살이면 그 전에 진짜 막 뭐 관직으로 거의 절정에 오른 사람이야. 근데 이게 효정된가 이 정치적인 걸로 얘가 갑자기 진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저 밑바닥에 간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와 닿더라고. 그 억울함과 그 슬픔과 그 힘듦이 그런데도 이게 그 주위 사람들의 그런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아무래도 뭔가 계속 그런 어떤 연대감을 그런 사랑의 기운들을 보여주니까 저기 안에서 이제 저거를 자기 그 후배들 자기 글을 보내준 자기 제자인가 후배한테 제자한테 다시 그림을 보내준 거거든. 저기 답장이야 답장.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저기 문인화로 굉장히 이제 올라오게 지금 이제 후대 평가가 된 건데 200년 전에도 저렇게 인간의 삶은 뭐 우리가 물질 문명 안에서 되게 편해지고 엄청 저기 한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다 똑같구나라는 거를 진짜 시대를 초월해서 느껴진다는 거. 그거가 진짜 내가 올 봄에 중앙박물관 안에서 그 공간에서 진짜 느꼈던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세안도를 봤던 그날의 그거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식 한 날만큼 저 그림을 새롭게 만난 그거는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 저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경숙이한테 참 좋은 건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다만 이렇게 권해줬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보내는 거지 그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켰을 때 오는 그 묘한 환희심 같은 게 있어. 응? 응.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연결돼서 흐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나도 그날 그 문자 썼던 그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절절하게 있어. 아파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세안도라는 건 그 전에 그 교과서에서 충분히 알거든. 저거에 대한 지식적인 그런 정보는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인데 저게 내 삶과 이렇게 연결이 연결이 됐을 때. 돼서 이게 꽉 가서 바뀔 때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역사는 다 소중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쉽게 비난도 쉽게 위로도 쉽게 칭찬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살면서 느끼네요. 7번이 고통 속에서 5번으로 승화돼 가고 있는 한 대목을 지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미순 씨 것까지 간단하게. 오늘 어느 글귀 중에 그 밑에 그 끝부분의 구절들이 요즘 경수연이랑 나랑 똑같은 걸 맨날 다 결론이 똑같구나. 그게 여기 그 나는 이 재탄생의 시간 이런 게 항상 난 겨울은 동면의 시간에서 나한테는 정체된 시간 항상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나무를 키우면서 그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이 한 겨울을 나야 봄에 이것도 따뜻하면 안 된대. 씨앗도. 맞아. 이거를 지내줘야지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키우면서 간단하게 이걸 다 이렇게 한 것들이 이 얘네한테는 이 한 파의 시간을 겪어야지만 봄에 싹이 나는 거지 따뜻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키우면서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냉장고에 넣어놓잖아. 그래서 지금 얘네 냉장고에 넣어놓은 걸 찍은 거야. 주목씨앗, 감씨앗. 무슨 냉장고 아니야 지금. 이런 저온처리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싹이 난다 그러는 걸 이걸 배우면서 겨울이라는 게 이런 계절, 이런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언니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 한겨울에 이런 걸 견뎌내야 내가 또 다른 봄을 맞이하듯이 얘네도 그러듯이 사람도 이런 역경과 이걸 고난을 다 이겨내야고 다음에 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따뜻한지 그거를 알아가는 게 이 겨울을 지내는 그런 심정이구나 싶어서 이거 사진을 이거 올렸어요 그냥.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나온 이야기가 은희 얘기야 이제. 은희쌤 같은 경우가 어머님이 그 흐릿해져가는 그 눈동자, 그 다음에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속상함,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있는 것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상하고 막 이랬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겨울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게 뭐라고 표현했지?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어나기 위해서 있는 시간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에서 겨울에 한파를 나고서 새싹이 나듯이 나는 것은 자식이 아니냐. 이미 자식도 다 나와 있고 그렇다면 저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의 이 모습을 보면 마른 꽃 같은 이 느낌의 애잔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이거는 옛날 모습이래요. 이거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상태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어서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움츠러들고 그 차가운 그 시간, 겨울이라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것. 봤는데 은희는 이제 거기서 허무함을 느낀 거지. 이미 인간으로서 새 생명이 나온 것은 누구야? 자식들인데 그것도 끝났으면 저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누워있는 저게. 그랬을 때 그 시간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게 물리적인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 자식도 있지만
내 안에 그 영혼의 어떤 그 아까 우리가 몇 살 때 다시 태어날 거야 막 이렇게 오전에 얘기했던 거 나는 좀 요대로만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사라져 버릴 거야 했던 바로 그 지점의 그 어떤 그 기운 그 영적인 기운이니까 육체라는 이 수레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기운이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굉장히 깊고 침묵의 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가기 위해서 숨고르는 굉장히 귀한 시간일 수도 있다 지금 그 의미를 살아있음으로만 찾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내가 이야기를 끌고 갔어요.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미순이가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인지를 못했고 미순이의 그 단아함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날짜 써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미순이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바로 이런 새싹 없는 곳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의미를 두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넣은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었었지. 그렇게 연결이 돼갖고 이제 정혜가 맞이했던 겨울은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겨울을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겨울이 올 겨울은 좀 다를 것 같아. 이렇게 환한 빛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이거는 내 거고 이제 고은경이 거가 은경이다운 정말로 은경이다운 이런 식의 그 환하고 그러니까 영혼과 그러니까 나 소녀 이런 느낌의 어떤 것들 그 친구들 만나서 지냈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찰나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은경의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얘네들 언약식하는 그림 그러니까 자작나무 숲에 친구들하고 갔는데 그냥 그러니까 몰카를 한 거지 너무 예뻐서 얘네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와 친구들과의 인연을 이어서 쭉 설명하면서 삶의 찰나와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었어요. 이거 글이 이제 올라오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분명히 겨울에 찍었지만 봄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디면서 피어나는 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지면서 내 그림이 내가 이제 제주도 돌문화공원 가서 찍었던 이 그림이 나도 확 떠올라가고 이걸 올린 건데 선생님 겨울에도 가셨었어요? 시원의 세계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나한테 겨울은 그런 느낌이다. 처음 시작된 어떤 깊은 어떤 동굴에서의 기운인데 움트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식의 느낌이 지금 여기서 많이 느껴져서 그거를 올린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 하나로 수렴이 된 거지. 결국에 가서는 그러네. 그렇게 해서 겨울은 무언가를 새 생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깊고 어둠 속에 뭉클이고 있는 시간이지만 빛을 품고 있는 시간인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이러한 현상적인 새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새 생명까지도 인지를 해서 얘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봄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됐지. 어제 나눔은 멋있었다. 점점 갈수록 이미지 사전이 멋있어지네.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을 하다 보면은 정말 희한하게도 그 사람다운 그것이 이렇게 색깔들이 조금씩 만들어진다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고 그리고 이야기가 하나 이렇게 수렴이 돼서 그날의 대주의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은희가 냈어요. 향기라고. 향기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음 주제는 향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숙이 좀 보내주고 이제 조용히 갈 거니까
이어서 얘기를 조금 더 내가 그대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기록 계속 하고 있어요. 기록을 끌까? 뭐? 아까 껐었어요. 응.